안녕하세요. 자동화 실무 채널입니다. 이번 39강에서는 PLC 시스템의 구성과 외관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LC 시스템은 그림에 보시듯이 크게 PLC 본체와 주변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PLC 본체는 기본 유닛과 증설 유닛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본 시스템, 증설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 주변 기기는 프로그래밍 로다, 롬 라이터, 그다음 PLC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컴퓨터 등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C는 외관 구조에 따라서 모듈형 PLC, 일체형 PLC, 보드형 PLC 등의 세 가지 형식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형 PLC는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PLC의 각 구성 요소를 모듈화 시켰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계 설비에 적합한 모듈을 선택을 하셔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다. 그래서 중대형 PLC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고 메이커에 따라서는 시스템 PLC, 빌딩을 쌓아가듯이 조립했다 해서 빌딩 블록형 PLC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듈형 PLC의 구성은 모듈을 조립할 수 있는 베이스 유닛에 가장 좌측에 전원 모듈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CPU 모듈이 장착이 되는데 CPU 모듈에는 메모리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출력 모듈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출력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란 용어를 써요. 다만 지멘스의 경우에는 CPU 모듈 다음에 인터페이스 모듈이 꼽힙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베이스 유닛에는 입출력 모듈을 평균 10매까지 장착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입출력 모듈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먼저 전원에 따라서 AC 입력과 DC 입력 모듈로 구별되어 있어요. AC 입력 모듈은 전압에 따라서 AC 110V 입력 모듈과 220V 입력 모듈이 있고, DC 입력 모듈은 메이커에 따라서 DC 5V, 12V, 24V, 48V, 100V까지 제작 판매되는 기종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듈은 24V죠. 24V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노이즈에 가장 안정된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입력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센서 입력 또는 고속 카운터 입력, 인터럽트 입력, 아날로그 입력, 또 온도 센서 입력 이런 모듈들도 입력 모듈의 종류에 속한다. 출력 모듈에는 먼저 디지털에는 접점 출력, 다르게는 이제 릴레이 출력이라고 그래요. 증폭 소자로 릴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음 트랜지스터 출력, 줄여서 이제 TR 출력이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트라이악 출력 이런 모듈이 있고, 아날로그 출력 모듈도 있다. 두 번째 외관 구조에 따라서는 일체형 PLC가 있는데, 이 일체형 PLC는 PLC의 5대 구성 요소를 프린트 기판 한두 장으로 처리한 후에 이와 같이 플라스틱 케이스로 일체화시킨 구조의 PLC다. 그래서 입출력 점수가 주로 100점 이하의 소형 PLC예요. 때문에 이제 저가격, 저기능 PLC로 단위기계 설비 제어에 적합한 구조의 PLC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이커에 따라서는 이제 블록형 PLC다 또는 단독형 PLC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외관 구조에 따라서는 보드형 PLC가 있어요. 지금 사진과 같이 프린트 기판 한 매로 처리를 해서 입력 포트, 출력 포트로 구성된 PLC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점수가 주로 20점 이하의 초소형 PLC다. 현장에서 지그재어라든지 이런 용도로 가끔 사용되고 있는 그런 PLC입니다. 모든 메이커가 이런 PLC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PLC에는 기본 시스템과 증설 시스템이 있었는데, 증설 시스템이란 뭐냐? 입출력 모듈에서 한 매의 모듈당 입출력 점수는 디지털의 경우에는 8점, 16점, 32점, 64점 단위로 제작 판매되고 있어요. PLC는 디지털이다 보니까 10점, 20점 단위로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2의 배수죠. 그리고 기본 베이스에 장착한 슬롯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8매에서 12매가 정도고, 보통 평균 10매가 한도다 이렇게 보죠. 때문에 기본 PLC로 구성 가능한 최대 입출력 점수는 10 곱하기 64점을 썼을 때 640점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실상은 64점짜리는 잘 쓰질 않습니다. 32점까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해 드릴게요. 32점 곱하기 10슬롯이면은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입출력은 320점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때문에 입출력을 확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증설 시스템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증설 시스템에는 전원 모듈과 입출력 모듈로만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메이커에 따라서는 전원 모듈도 장착이 안 되는 증설 시스템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양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와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포트가 열려 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증설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위에 제일 좌측에 전원 모듈이 장착되고 기본 시스템과 달리 CPU와 메모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출력 모듈로만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일부 모델에서는 전원 모듈도 없이 입출력 모듈로만 구성되는 기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에 통신 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하시면 된다. 지금 보시는 게 모듈을 조립할 수 있는 베이스인데, 여기 보이시죠? 증설 시스템과 연결하는 포트가 이렇게 열려 있다. 그리고 메이커에서 케이블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 베이스는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입출력 모듈의 수에 따라서 4슬롯부터 10슬롯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지멘스의 경우에는 베이스를 통해서 증설 시스템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 모듈을 장착을 해요. 저는 CPU 모듈 옆에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서 증설 시스템과 링크를 하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구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요, 증설 시스템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통신을 통해서 입출력을 확장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컴팩트하고 공사비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는 증설을 몇 단을 해서 입출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통신을 통해서 입출력을 확장을 한다. 그 첫 번째가 리모트 I/O 통신 시스템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제 원격 입출력 지열을 의미를 하는데, 분산되어 있는 기계 설비를 PLC 한 대로 집중 지휘할 경우에 원격지, 소위 기계 가까이에 입출력 모듈을 설치하고 기계하고 모듈과는 근거리 배선을 하고 PLC 본체하고는 통신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의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배선 절감이 최대 목표입니다. 또한 증설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없는 용량 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성, 또 배선 간의 노이즈 환경 개선, 또 메인트넌스의 용이성이 기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여기 지금 입출력 모듈이에요. 모듈인데 베이스에 꼽지 않고 따로 떼놓고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한 시스템이다. 리모트 I/O 모듈에 사용되는 통신을 한번 볼까요? 모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노브가 나와 있으니까 찬넬 고정 타입이란 얘기죠. 입력 모듈, 출력 모듈, 또 입출력 혼합 모듈, 아날로그 모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를 보니까 RLET, 프로피버스 DP, 디바이스넷, 모드버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통신의 세부 규격은 메이커의 사양서를 잘 보셔야 돼요. 프로피버스 DP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발전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슬래브를 31개까지 총 32국 링크가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 기계 산업에서 많이 쓰는 통신은 디바이스넷 통신인데, 이런 경우는 마스터 포함 64국 링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3슬롯 곱하기 입출력 점수의 증설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죠. 또한 통신을 통한 I/O 확장 시스템에는 필드버스 링크라는 게 있어요. 리모트 I/O보다는 한 단계 더 진보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 이 필드버스는 생산 현장을 의미하는 필드라는 용어와 통신을 지칭하는 버스를 합성시킨 용어다. 그래서 합성어예요. 그래서 현장의 각종 제어기기,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밸브, 뭐 인버터, 센서, 계측기, 또 릴레이 이러한 것들을 입출력 모듈에 접속하지 않고 직접 통신선을 이용해서 연결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리모트 I/O는 원격지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기기하고 배선을 했는데, 얘는 전혀 배선을 안 하는 구조죠. 각 기기하고 통신으로 바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체의 배선을 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도 리모트 IO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밸브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집합밸브의 경우에는 매니폴드 위에 밸브가 20개, 최대는 40개까지 장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싱글솔의 경우에는 뭐 80가닥, 더블솔의 경우는 160가닥 전기 배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용자는 전혀 배선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통신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PLC 주변 기기를 봅시다. 주변 기기란 PLC에 동작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내부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오류를 찾아서 해결하거나 프로그램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또는 내용 보존 등 PLC 운용을 지원하는 기기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PLC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다. 과거에는 주로 핸디형 프로그래머, 다르게는 노더라고 하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80년대는 압도적으로 얘를만 썼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거의 이제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LC는 컴퓨터와 달리 롬 메모리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롬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 롬 라이터, 컴퓨터 등이 있다. 다만 컴퓨터를 주변 기기로 쓰려면은 PLC 제조사가 공급하는 프로그래밍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그 사용법도 숙지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요, 현재 LS 일렉트릭사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설치를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겨요. 이게 바로 PLC 프로그래밍 툴 또는 프로그래밍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예산 PLC는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을 받거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에 다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산 PLC들은 한글 버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 PLC는 아직도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를 합니다. PLC 하드웨어 따로 팔고 소프트웨어 따로 팔고 이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